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데이터 인포라 그래서 실제 데이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가졌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 메뉴를 보면 여기 데이터 인포, 세 번째 있는 데이터 인포라는 것과 곁들여서 스니펫이라는 것도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파일 이름은 102번 데이터 인포 스니펫 요겁니다. 자, 먼저 데이터 인포를 좀 알아볼게요. 여기에 써 있는 내용들이 메뉴예요, 메뉴. 데이터 인포를 열어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쭉 메뉴가 있거든요. 그 메뉴를 쭉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하나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패키지를 임포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포트, 우리가 많이 쓰는 걸 이미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 4개만 보통 일단 판다스 넘파이 매플랄리 시본까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요거를 무조건 한번 임포트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임포트를 했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파일을 로드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했던 것처럼 아이리스 한번 해볼게요. 아이리스 파일에 데이터에 아이리스 얘를 읽어서 df 언더바 아이리스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는 너무 잘 아시죠? 네, 붓꽃 데이터 3가지 품종, 버라이어티가 3가지 품종, 세토사, 버지니카, 버지컬러 3가지 품종에 대해서 50개씩 데이터가 150개 있는 이런 데이터고, 이게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너비, 이걸 가지고 품종을 분류해보는 머신러닝의 거의 헬로우 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게 되면 아이리스를 가장 먼저 우리가 하게 되죠. 예전에 통계에서 많이 쓰던 데이터인데 워낙 데이터가 깨끗하게 잘 돼 있어서 그러니까 품종별로 정보가 다 다르니까 잘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플로 교육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번 쭉 볼까요? 여기 메뉴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 메뉴로 한번 볼게요. 이 인포 메뉴로 뭐가 있는지 데이터 인포 먼저 데이터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가끔 보면 이렇게 여기 깔때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데이터 셀렉터라 그래서 데이터 중에서 일부만 선택하고 싶을 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컬럼의 일부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가끔 유용합니다. 네,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왼쪽에 실제 데이터가 있는 거고, 오른쪽에 좀 여기 보시면 프리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어떤 내용들인지. 왜냐하면 얘가 데이터 인포다 보니까 다른 우리 앱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실행하면 런을 하게 되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코드가 이쪽으로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 인포는 정보를 계속 봐야 되니까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데이터 인포는 특히 좀 다른 거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읽어오면 오른쪽에 미리 보기가 보고 내가 보고 싶은 정보를 이렇게 계속 누르면 실제로 계속 바뀌어요. 미리 보기가 이렇게. 그래서 계속 이 안에서 다 우리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런, 아까는 우측 하단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단에 있는 이유가 얘는 런을 하면 이 페이지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인포라고 있는 상태에서 런을 하면 실제 인포가 여기 생겼죠. 왼쪽에. 그렇지만 이 화면이 그대로 있습니다. 왜 유지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정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서 인포 필요하네? 그럼 런 시켜놓고 디스크라이브 보고 헤드 보고 헤드 필요하네? 그럼 이렇게 런 시켜놓고 그럼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다 런을 시키고 내가 이제 됐다.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캔슬을 이용해서 끝내고 내가 본 정보를 더 자세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포는 저희가 정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뭔가 수정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보만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연속적으로 봐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그래서 메뉴가 뭐가 있는지 좀 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가 툴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깊이 지금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원래는 코드를 좀 자세히 이 코드가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저는 툴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계속 코드 쪽에 있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 보면 쭉 메뉴가 있는데 인포
보시면 이 데이터의 정보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특히 데이터 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죠.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널이 얼마나 있는지 전체적인 정보. 그다음에 디스크라이브는 이게 이제 카운트가 몇 개인지 150개, 평균은 몇인지, 표준 편차가 몇인지 기본적인 통계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는 전부 다 수치형 데이터만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버라이어티라는 애는 범주형 데이터죠. 네, 범주형 데이터는 보여주지 않고 수치형 데이터만 보여줍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수치형인지 범주형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좀 다르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제가 계속 그냥 말로만 하고 있지만 여기 세팔 랭스, 세팔 위드스 이런 애들을 우리가 컬럼이라고 부릅니다. 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0, 1, 2, 3, 4 쭉 뻗은 거를 우리가 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행과 열로 된 데이터다. 우리는 다 이런 데이터를 다룹니다. 그래서 대부분 행은 좀 많고 열은 상대적으로 좀 적죠. 행은 뭐 이름이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순서로 돼 있고 열은 좀 이름이 있는 경우가 많다. 사실 문법적으로 볼 때는 상관없습니다. 행도 이름이 있어도 되고 열도 이름이 있어도 되고 행도 0, 1, 2, 3, 4여도 되고 열도 0, 1, 2, 3, 4여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쓸 때는 행은 0, 1, 2, 3, 4 이렇게 순서로 그냥 그 다음에 개수도 굉장히 많고 막 어쩔 때는 막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름을 일일이 지을 수가 없죠. 반면에 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라면 신장, 키, 뭐 몸무게, 뭐 발 사이즈, 그다음에 머리 색깔, 뭐 성별 이런 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은 이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과 열이 있는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그 중에서 수치형이냐 범주형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그냥 무조건 돌리면 범주형인데 막 평균 구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토사 버지니까 버지컬러인데 평균을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그럴 때 어쩔 때 막 에러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알아서 범주형을 빼고 수치형만 통계 자료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치형일 때 봐야 되는 데이터가 따로 있고 범주형일 때 봐야 되는 데이터가 따로 있다. 범주형일 땐 제일 많이 보는 게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밸류 카운트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세토사 몇 개, 버지니까 몇 개, 버지컬러 몇 개 이런 식으로 각각 종류가 뭐가 있고 각 종류별로 몇 개씩 있는지 이런 것들에 가장 관심이 많고 보게 되는 데이터입니다. 수치형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평균값이라든가 표준 편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우리 파이썬 문법에서는 숫자로 돼 있으면 수치형이고 문자로 돼 있으면 이제 범주형이죠. 근데 실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남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1, 2, 0, 1 이렇게 우리가 인코딩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범주형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지만 의미적인 범주형도 캐치를 해야 됩니다. 실제 성별 이렇게 돼 있고 밑에 0, 1, 0, 1, 0, 1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범주형 데이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문법적으로 평균을 구하거나 이러면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범주형 데이터와 수치형 데이터를 다룰 때는 명시적으로 데이터 타입이 수치형인지 문자형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실질적으로 얘가 수치형인지 그 범주형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디스크라이브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 헤드는 위에서 5개만 잘라보겠다는 거예요. 테일은 밑에서 5개 잘라보겠다는 거. 물론 옵션을 줘서 뭐 10개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느낌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터스라고 되어 있는데 상태를 보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열겠습니다. 스테이터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많이 쓰는 게 널 카운트. 실제 결측치가 얼마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결측치가 지금 컬럼별로 몇 개씩 있는지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런을 시켜보고 코드를 한번 볼게요. 코드가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원래 이렇게 복잡한 코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널 카운트도 보고 낱널인 것도 보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보여주고 모양도 데이터 프레임으로 예쁘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코드가 된 거고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서 쓰는 코드는 사실은 이거죠. isNull.sum 이런 코드를 중요한 코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지넘 설정만 카피해서 이렇게 해도 원래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널 카운트가 각각의 몇 개인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툴이다 보니까 좀 예쁘게 보여주고 조금 더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가 좀 길어진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핵심 코드가 뭔지 아셔야 돼요. 요게 핵심 코드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뭐 중복된 거. 중복이 몇 개인지 보여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버라이어티 보면 총 150개인데 유일한 게 3개, 중복된 게 147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세토사 다 중복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버지니까 버지컬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값은 3개밖에 없습니다. 범주형은 대부분 이렇죠. 세토사 버지니까 버지컬러 3개만 유일한 값이고 나머지는 다 중복된 값이라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반면에 이런 수치형 데이터들 경우에는 뭐 얘는 149개가 유니크한 거죠. 한 개 중복이죠. 1.0, 1.2, 1.1, 1.3 막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값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디세이블 돼 있는 거는 컬럼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경우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컬럼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컬럼을 다 보겠다는 얘기고 내가 이 컬럼만 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딱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개 보고 싶어 그러면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냥 해제하고 싶으면 바닥을 누르시면 돼요. 아무데나. 그 다음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전체 다를 선택한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누른 다음에 Shift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여기까지 연속적으로 쭉 다 선택이 됩니다. 우리 그냥 윈도우즈에서 많이 사용하는 뭐 윈도우즈나 다른 OS도 많이 이렇게 하죠. 그런 U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컬럼을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컬럼을 선택하면 아까 디세이블 되어 있던 게 나왔죠. 이런 유니크라는 아이는 그 컬럼이 하나만 선택이 돼야 가능한 아이기 때문에 아까는 X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나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 밸류 카운트입니다. 밸류 카운트가 특히 범주형일 때 많이 써요. 범주형일 때 이렇게 밸류 카운트 이렇게 쓰면 세토사 몇 개, 버지니까 몇 개, 버지컬러 몇 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원래 그 밸류 카운트는 컬럼을 하나 선택하고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만약에 선택하지 않고 밸류 카운트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복잡하죠. 원래 이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이 판다스에서 생각하는 밸류 카운트는 전체를 선택하지 않으면 전체를 하나로 보고 걔가 유니크한 걸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유니크해야 되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따로따로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버라이어티가 어떻게 돼? 세팔 랭스는 어떻게 돼? 세팔 위드스는 어떻게 돼? 이렇게 따로따로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가 데이터 분석을 실제로 할 때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가 좀 복잡해졌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한 컬럼씩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차이를 보시면 여기는 지금 범주형 변수니까 딱 세토세 몇 개, 버지니까 몇 개, 버지컬러 몇 개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는 좀 이상하게 막 복잡하게 나왔죠. 이게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그 연속형 변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어떻게 했냐면 보통 우리가 비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마치 그거 하는 것처럼 나이가 쭉 있는데 10대 몇 명, 20대 몇 명, 30대 몇 명 이렇게 쪼개서 쓰잖아요. 가장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를 범주를 10개로 쪼갠 겁니다. 10개로 쪼개서 이렇게. 왜냐하면 수치형은 이렇게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각각이 다 유니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밸류 카운트를 볼 때 이렇게 한 번에 볼 수도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나씩 보는 게 더 일반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여기에 있는 거는 통계 정보예요. 통계 정보.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계속 추가가 돼요. 이렇게. 계속 추가가 됩니다. 카운트 몇 개인지, 평균 몇 개, 평균 뭔지, 맥스값 뭔지, 퀀타일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썸, 합계, 평균, 뭐 중앙값, 베리에이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뭐 스큐뉴스, 쿼터시스까지 이렇게 쭉 하면 다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통계 정보를 우리가
다 한 번에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누적 합, 누적 뭐 그 곱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는 체크박스로 돼 있고 얘는 동그라미로 돼 있는 게 얘는 같이 볼 수 없어요. 하나씩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얘는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런을 하면 내가 선택한 것만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코드를 유심히 봐야 되죠. 카운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코드를 썼는지, 미니멈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코드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여기 numeric only라고 돼 있죠. numeric only. 이런 옵션이 뭐냐면 숫자만 보여줘. 숫자만 보여줘. numeric only를 안 쓰면 문자열이 들어왔을 때 이제 에러가 나요. 그래서 numeric only를 쓰면 숫자만 나는 보여줘. 나머지는 안 보고 싶어.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설명을 제가 길게 하고 있지만 눌러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통계 정보. 그다음에 코릴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릴레이션은 두 축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하고 얘가 상관관계가 어떻게 돼? 얘하고 얘가 상관관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매트릭스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상관관계라는 거는 두 컬럼 간의 관계예요. A 컬럼과 B 컬럼, B 컬럼과 C 컬럼, C 컬럼과 D 컬럼, A와 D 이렇게 각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트릭스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매트릭스 하면 차트로도 보여줍니다.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이 진하면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거고 빨간색이 진하면 플러스 1에 가까운 거죠. 대각선이 다 1인 이유는 자기 자신과의 상관관계는 당연히 1입니다. 얘가 증가할 때 당연히 자기도 증가하죠. 얘가 증가할 때 이게 파란색이라는 얘기는 얘가 증가할 때 얘는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이론적인 것들은 아마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앞에서 저희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는지만 그 실습 느낌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버라이어티는 빠져 있죠? 네, 버라이어티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라이어티는 그 범주형이기 때문에 상관관계라는 거는 수치형들 간의 관계예요. 실제로 수치형들 간의 관계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상관관계라는 결국에는 뭐 이런 걸 보겠다는 거예요. 얘가 A라는 컬럼이 있고 B라는 컬럼이 있으면 조금 더 쉽게 몸무게라는 컬럼이 있고 키라는 컬럼이 있으면 몸무게가 여기일 때 키가 여기야. 몸무게가 늘어나니까 키도 늘어나네. 몸무게가 늘어나니까 키도 늘어나네.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봤더니 몸무게가 늘어났는데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키는 줄어들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겠죠. 이러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상관관계가 없으려면 몸무게가 어디에 찍히든 키가 어디에 찍히든 서로 그냥 관계없이 막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몸무게가 늘었는데 얘에 비해서 몸무게가 늘었는데 키는 줄어들었죠. 오히려 얘 같은 경우에도 몸무게는 늘었는데 키는 줄어들었죠. 이 두 점을 비교해 보면 이런 식으로는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관관계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고 코드도 한번 보세요. 코드. 그래서 이런 것도 코드도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보는 거죠. 히스토그램. 이런 식으로. 이것도 수치형만 보여주죠. 수치형만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이란 게 어떤 건지는 좀 아셔야 됩니다. 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4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스캐터 매트릭스. 아까 그 상관관계를 그 매트릭스에서 보여주는 거야. 얘와 얘의 그 스캐터 플롯, 얘와 얘의 스캐터 플롯. 근데 대각선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대각선은 그냥 이렇게 쭉 일자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의미 없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스토그램. 이것도 미리 좀 런을 한번 하고 볼까요? 다음에 우리 많이 보는 박스 플롯. 이거 많이 보셨죠? 이상치 찾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다음에 카운터 플롯. 카운터 플롯은 왜 이렇게 나오냐면 얘가 세토사 몇 개인지 세고 배우니까 몇 개인지 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0.2가 몇 개인지 세고 0.3이 몇 개인지 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한 놈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차트를 우리가 그릴 때 주의해야 되는 건 데이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차트를 막 그리면 엄한 데이터가 나오고 가끔은 그냥 프로그램이 뻗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죠. 네, 많이 데이터 분석, 스캐터 플롯 그리고 얘네들은 자기 자신일 땐 히스토그램, 얘는 각각 박스 플랫, 박스 플랫도 수치형 데이터만 의미 있는 거죠. 수치형 데이터, 이상치 찾는 거죠. 요런 애들이 이상치입니다. 여기 선 바깥에 있는 애들. 다른 애들은 이상치가 별로 없네요. 그다음에 얘는 다 150개씩 있어요. 150개씩. 그래서 50개씩. 그래서 총 150개. 세토사 50개, 버지니카 50개, 버지컬러 50개.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수치형에 대해서는 카운트 플랫 이런 거 그리면 거의 뭐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싶은지, 데이터의 그 정보를 보고 싶은지,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실제 하면서 이 정도는 꼭 보고 싶다라는 필수적인 것들은 거의 다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보고 싶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더 코드를 조금 더 수정을 하셔가지고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을 받고 한 가지 더 좀 하려고 합니다. 스니펫이라 그래서 요거는 코드 즐겨찾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스니펫은 뭐냐면 여기 디폴트로 저희가 좀 많이 넣어놨는데 여기 내보내기 가져오기가 있어요. 내보내기 가져오기. 내 거를 내보낼 수도 있고 내가 예전에 내보내놨던 걸 가져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디폴트 스니펫이라고 누르시면 저희가 미리 준비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자동으로 임포트가 될 거예요. 얘 뭐냐면 그냥 코드 즐겨찾기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내가 많이 쓰는 코드가 있다. 많이 쓰는 코드가 있다. 그럼 여기다 추가를 해놓고 삭제, 수정, 저장 이런 거 하신 다음에 타이틀도 달아놓고 나중에 내가 이걸 많이 쓰는 코드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런 버튼이 있어요. 런도 있고 카피도 있고 삭제도 있어요. 런을 누르면 그냥 이 코드가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 코드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코드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내가 많이 쓰는, 즐겨 쓰는 코드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덩어리가. 근데 일일이 어디다가 타이핑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어디다가 메모장 같은 데다 저장하기도 귀찮고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여기다 저장을 해놓으면 그래서 요거 같은 거죠. as int 이런 애들 딱 런을 해놓으면 딱 런을 하면 네, 요게 지금 날아간 거예요. 요 코드를 내가 미리 짜놓고 내가 엄청 많이 쓰는 아이다. 그럼 미리 짜놓고 요거를 활용하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니펫도 조금 코드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 굉장히 유용한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파일의 밑에를 보면 저희가 그 실습해보기라는 걸 좀 만들어 봤어요. 실습해보기라는 걸 만들어 봤는데 뭐 대단한 건 없고 그냥 임포트해서 파일 읽은 다음에 이 한글로 있는 거를 잘 인지를 해가지고 우리 여기 코드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 우리 비주얼 파이썬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실습 이렇게 돼 있으면 데이터로 읽어오자. 그럼 읽어오고 코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코드를 보고 데이터 여기 어떤 메뉴를 써야 되는지를 유추해 보는 것도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석에 보면 실제 우리 비주얼 파이썬에 어떤 메뉴를 썼는지가 나와 있어요. 데이터 어널리시스에 파일이라는 메뉴를 썼구나. 그럼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얘는 데이터 인포라는 걸 썼네. 그럼 우리 오늘 계속 지금 이 시간에 했던 거 데이터 인포. 어떤 앱을 썼는지가 이 코드에 저희가 주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해서 보시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타이타닉의 디테일의 각 행수를 출력하세요. 그럼 이걸 인포를 보면 되는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뭐뭐뭐를 하세요. 그러면 헤드를 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까 데이터 인포에 있는 통계치를 보면 되는구나. 네. 이런 거를 익혀보는, 어떤 게 어디에 있는지 익혀보는 이런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한글이 잘 나와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한번 잘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데이터 인포와 스니펫까지 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